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발표한 엔비디아 호실적에 미국 증시는 큰 폭의 상승으로 반응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전일 대비 16.4% 폭등했는데요. 엔비디아 덕분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S&P 500과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수출입은행법, 일명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방산주들이 일제히 불을 뿜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한 총리는 각 병원이 이탈한 전공의들 대신 새로운 의료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치료 수가를 대폭 확대합니다. 비대면 진료도 오늘부터 전면 확대됩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날이었고요. 엔비디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깜짝 실적의 다우와 S&P 500 지수는 장중 최고치를 좀 깨기도 했고요. 일본 증시도 어제 훈풍을 좀 받았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도 전일 대비 2%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좀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 체크해볼 부분은 일단 원격 의료주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집단 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좀 됐다라는 부분 보셔야겠고요. 관련주들 지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훈풍을 타고 SK 하이닉스도 잘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장중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16만 원대 진입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전반적인 지수 잘 가고 있는지 표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600선 지나가고요. 2,600선 지지하면서 2,6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토해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함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9% 강보합 수준이고요. 8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이 물량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면서 시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에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전장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좀 덜 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강보합순에서 지금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은 양시장 다 이제 모두 올랐고요. 미리서 최근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숨고르기 단계에서 코스닥이 약간 바톤 터치하면서 이격 조정을 마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뭐 큰 폭에 대한 상승들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주식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 부분들이 계속해서 늦어진다는 어떤 그런 우려가 상당 부분 많이 팽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의 어떤 흐름 또 경기 흐름이 반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기하고 인플레이션하고는 약간은 동행하는 어떤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가가 오른다 얘기를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리 시점이 계속 멀어지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지만은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했는데 그 흐름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란 것은 하나의 이제 사이클로 약간 움직여 주는데 미국 증시의 또 흐름을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다우존스의 또 차트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전체 코로나 사태, 이제 팬데믹 어떤 그 급락 상황이 됐던 것이 2000년 3월달에 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제 증시에서는 3월달이 굉장히 큰 이제 분기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올해 3월이면은 지금 2월달이기 때문에 3월이면은 정확하게 4년째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어떤 사이클을 이제 분석을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저점에서 보면은 고점까지 정확한 고점은 아니더라도 고점에서 약간 추세 이탈 어떤 직전에 어떤 흐름까지가 이 2년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횡보를 좀 했죠. 그래서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2년이 다 되기 3개월 전에 이렇게 줄기차게 약간 올라줬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시간이 끝나기 직전부터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걸 전체 과정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2년 동안은 경기가 확장 국면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유동성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리고 2년 동안은 경기가 횡보를 좀 해주면서 다시 한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높아졌던 그런 요인들이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주기 사이클이 되고 5년째 다시 한번 상승의 폭발력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이 코스피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년 미국 증시는 2년 동안 어떤 상승의 흐름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1년 반 부분이죠. 약간 추세탈적인 이제 징후를 보면은 약 1년 반 딱 되니까 이렇게 벌써부터 약세를 보이고 어떤 하락장이 굉장히 깊어졌던 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년 반 그리고 이제 조정 그다음에 쌍바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쌍바닥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어떤 국면이 지금 와 있는데 자, 이 부분들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주기를 보시면은 4년 주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이 되면은 거의 한 4년 주기에 좀 해당이 좀 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2년 동안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급하게 오르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4년 주기 사이클에서 다시 터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경기 주기에 따라서 또 3년짜리 사이클, 또 4년짜리 사이클, 또 5년짜리 사이클 복합적으로 이렇게 맺어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4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그 전체 확산하면은 12년에서 3등분해서 4년씩 끊어지는 어떤 흐름이 나와 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이 이제 본격적인 확산 국면에 좀 해당이 되고 주가는 미리서 이제 탄생 파동을 만들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좋아진다는 부분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신고가를 약간 갱신을 좀 했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최근에 유일하게 안 간 업종이 딱 하나 있다. 현재 그게 제약 바이오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원격 의료 관련된 의료 분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어떤 촉매제가 되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 거다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을 뿜고 있죠. 그래서 최근 제가 탑3 시간에서도 이슈 포커스에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유일하게 뜨지 않는 업종 현재 바이오이기 때문에 미리서 공부하는 어떤 그 선행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뭐 대거 적중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주셨는데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이 기운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등 계속해서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오르는 정도를 봤을 때 그 정도 강도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방향을 좀 상승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께서 유일하게 안 갔던 업종으로 제약 바이오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런 부분이 오늘 장에서 좀 딱 맞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고요. 미리부터 좋은 종목들 포트에 담아두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좋은 수익률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나도 이런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좀 봤는데요.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도 함께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아센디오입니다. 영화, 드라마 투자 배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사업 목적에 초전도체 관련한 내용을 추가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셈입니다. 주사 전자현미경 업체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입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25% 이상 오르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세계적인 제약사 MSD와 주사 제형 전환 기술에 대한 독점 계약한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 중 베스트 종목 꼽아주시겠습니다. 어떤 종목 선택해 주셨을까요? 최고의 베스트는 알테오젠입니다. 네, 오늘 장 베스트 종목은 알테오젠 꼽아주셨습니다. 주사 제형 전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피하 주사랑 관련된 모멘텀이 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언급을 했을 때 이제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 어떤 3대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알테오젠은 좀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두고두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알테오젠은 이제 뉴스에 언급을 좀 해드린 대로 피하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다 주사를 넣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 하지만은 정맥 주사하고 정맥은 현재 혈관을 찾아서 직접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전신에 어떤 그 혈액이 좀 도는 부분이 좀 돼서 하는 부분인데 피하 주사가 되게 되면은 전신에 돌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만 돌면서 서서히 이렇게 방출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정맥 주사로 맞지는 않고 피하 주사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정맥 주사를 맞게 되면 전신을 돌아서 오장육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전염이나 이쪽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세계적인 항암제 쪽, 다시 말해서 항체 의약품이죠. 항체 의약품의 1순위 매출액이 키트루라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암을 찾는 특이한 어떤 기전, 그런 공격 기전 부분들이 이제 PD1, PDL이라는 촉수가 만났을 때 요거를 이제 암을 현재 어떻게 보면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도록 PD1에 어떤 접촉하는 항체, PDL에 접촉은 항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지금은 항체 의약품에 해당이 되는데 키트루드가 전체 어떤 제약 바이오 매출액이 1위 휴미라와 함께 거의 경쟁 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맥 주사하다 보니까 지금 20조, 30조입니다. 1년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정맥 주사다 보니까 약간 자주 맞아야 되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피하 주사로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흐름들인데 제형을 바꾸는 기술도 어떻게 보면은 임상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뀌었을 때는 개된 매출, 그러니까 로열티 수익이 뭐 2%니 5%니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2% 3%만 뭐 5%만 받으라도 조 단위 그냥 앉아서 1조라는 수익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확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물 전달체 기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거. 한 번 이제 매일 맞아야 될 걸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트렌드는 약물 전달체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이런 그 제형을 바꿔주는 것에 더 거의 특화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고 또 실제 MSD와 키트루다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까지도 같이 토탈적으로 독점 계약을 계속해서 맺어 나가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사실은 꿈의 종목이고 왜 3대장으로 하는지 정확한 이유가 뭐 나왔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7조 오늘로서 이제 실조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약간은 대장주 성격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전달 기술, 그다음에 제형을 바꾸는 기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어떤 후발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턱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초록 밴드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알테오젠이었고요. 제형을 좀 바꿔주는 데 있어서 특화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키트루다 등 또 독점 계약도 계속해서 맺는 중이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3대장 중 하나다라고 말씀해주신 만큼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장에서는 일단 출발부터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26% 정도 강세 보이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들 그리고 매도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러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 보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인기주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첫 번째 부분들은 ABL 바이오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며칠 전에 이중항체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은메달로 꼽아주셨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안 갔던 섹터가 제약바이오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이 안에 포함이 좀 되는 걸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ABL 바이오는 이것도 이제 이중항체 기본적으로 항암을 현재 면역 세포가 암을 이제 공격하는 기전 중에서 잘 찾아내고 암을 현재 회피하는 것들을 좀 차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항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항체의 의약품이 이제 대세로 좀 작용이 좀 되고 있는데 이제 ABL 바이오는 자신의 독특한 플랫폼이 있는데 그랩바디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그다음에 그랩바디 I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랩바디 B는 BBB 셔틀이라고 해서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는 어떤 그런 물질, 그다음에 치매 유발 물질을 현재 감소시키는 그런 항체. 이 부분을 가지고 특화돼서 기술 유혈대 수출, 다시 말해서 이런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이기 때문에 어디 업체든지 똑같은 기술을 판매를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또 이걸 현재 어떻게 보면 면역세포 쪽에도 이제 응용을 하고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항체의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을 좀 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바이오의 어떤 트렌드에
밸런스에 좀 맞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ABL 바이오가 시총이 약 1조 정도 되죠. 알테오젠이 약 7조 정도 됐습니다. 사실은 시총이 너무 무거워서 알테오젠을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게 날아가는데요. 그래서 후발주로 ABL 바이오도 기술열 수출 부분들이죠. 뇌혈관 장병, 특히 이쪽 치매에는 현재 확실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기술,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약물을 매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기술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탄생 파동을 보이고 다시 한번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밀려주면은 매수에도 현재 무난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ABL 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알테오젠에 대비해서 시총이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탄력 있게 주가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7%, 8% 정도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만약 좀 살짝 밀리게 된다면 지금 타이밍에서도 매수해도 무난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조언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MDS 테크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MDS 테크입니다.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또 뉴욕 증시를 핫하게 또 빛내줬던 만큼 오늘 장에서도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후장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메모리 쪽이 아닌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죠. 통제 어떤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통제 컨트롤하는 장치 이제 메모리 부분들이 하나의 반도체로만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의 반도체 외에 여러 개 이제 반도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믹싱을 해서 하나의 이제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인베디드 어떤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 인베디드는 약간 내장된 뭐 그런 것들 말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MDS는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솔루션을 전문으로 좀 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솔루션, 현재 어떻게 보면 개발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원하는 솔루션에 맞게끔 배치를 좀 하는 그런 솔루션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첨단 AI 반도체의 최대 이제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MDS 테크는 또 생소하지만은 예전에 한컴 MDS라고 해서 한글과 컴퓨터 그룹의 어떻게 자회사였는데 한글과 컴퓨터에서 한컴 MDS를 매각을 좀 했습니다. 일부 자회사와 함께 통매각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약간 증가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대 오토 예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 자율주행 플랫폼 모빌진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개발을 좀 참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을 걸 좀 생각이 돼서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붐의 어떤 수혜주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을 현재 다지다가 세 번째 돌파를 하고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약간 고점에서 약간 밀렸지만은 오후장에 한번 공략을 좀 해볼 만한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까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MDS 테크였고요. 차트상으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돌파한 후에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시 돌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 밴드에서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정보들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종목들 정리해봤고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AS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의 전당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4%, 폴라리스 오피스는 194%, STX는 338%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113%,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을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119%, 텔레필드는 438%의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위메이드는 118%, 제주 반도체는 37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퀄리타스 반도체는 116%, YIK는 126%, 네오셈은 106%의 수익률을 터치했고요. 엔캠은 293%, 이스트소프트는 25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결과 컴퓨터는 172%, 픽셀플러스는 118%, 가온칩스는 129%의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어버브 반도체는 123%, 신성 델타테크는 236%의 수익률을 터치했습니다. HLB는 121%, 뉴프렉스는 201%, 파워로직스는 107%, 오킨스 전자는 122%,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124%의 수익률을 터치했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도 소개해드립니다. 10월 17일에 소개해드렸던 에코앤드림 26,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20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오늘 26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새롭게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AS 차원에서 종목들 하나씩 더 추가적으로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에코앤드림 말고 다른 종목 처음에 들어간 거죠? 첫 번째 종목으로 예. 에코앤드림 먼저 그럼 AS 한번 예. 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 또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니까 특별히 또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기사 좀 보니까 추가적으로 시설 투자나 뭐 아니면 추가 투자 예정된다 이야기가 좀 있던데 사실 멀리 보면 기업 입장에서 투자하는 게 맞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실적에 대한 부담도 좀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예.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까요? 예, 그 이름 그대로 에코, 환경, 그리고 엔드, 드림, 꿈 이런 부분인데 이름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업도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얼마 전에도 한번 에코앤드림 이제 AS 차원에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 뒤로 지속적으로 약간 올라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환경 소재 분야에서 촉매 시스템, 다시 말해서 매연 저감 장치 이 부분들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공장, 그다음에 조선 모든 분야에서 내연 기관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것들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2차 전지 쪽에 신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 4개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양극재 중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이 이제 대표적이죠. 여기다 리튬을 첨가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배합을 좀 해야 되는데 전구체란 것은 현재 리튬을 이제 배합하기 전에 전 단계 이 3개의 부분들을 섞어서 하는 그 직전 단계를 좀 가공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흔히 말하는 이게 섞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전구체 이제 물질이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전구체라는 것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직전 물질, 양극재에 대한 직전의 물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합물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계속 생산 캐파를 늘려가다 보니까 전구체에 대한 중요성, 양극재 다음으로 전구체 업체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이 계속해서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에 관련된 어떤 업체들도 굉장히 국내에 이제 드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급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틈새 섹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전구체 특집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에코앤드림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투매 상황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크게 갈 만한 종목을 했는데 적중을 해서 26번째의 어떤 등극을 좀 했다는 점이 굉장히 뿌듯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11월 달 현재 어떻게 보면 10월 말에 이제 저점이 좀 들어왔죠. 들어온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1월 달부터 굉장히 크게 이제 가파르게 이제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박스권이죠. 거의 4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저점에서 더블 그리고 현재 그 더블 가까이에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을 좀 해줬던 8만 원까지 올라갔던 전례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저점에서 4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될 어떤 길목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마디 매매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한 번 조정 뒤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다중봉오리가 나와주다가 이렇게 힘없이 하다가 다시 온바다고 갈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에코앤드림처럼 전구체 물질 또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을 좀 찾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에 오시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살펴봤습니다. 에코앤드림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새롭게 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틈새 섹터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1월부터 계속해서 좀 우상한 곡선을 그려가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도 최근 들어서는 크지는 않더라도 종목별로 그리고 또 섹터별로 부분 좀 작게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요. 미리부터 좋은 자리에서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보들 더 원하시면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좀 공개를 해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100%에 올랐던 명예의 전당 부분들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한번 세트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AI 그럼 인공지능 특집인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사실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후장 내내 좀 잘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GPT 스토어로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좀 납니다. 이 종목은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가격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까요? 2차 상승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부분들은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화면과 함께 좀 언급을 드렸던 것은 좀 오래간만이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부분들은 오피스 앱이죠. 그걸 온라인에서 공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오피스 부분들의 웹상에서 구현되는 오피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용자가 1억 명 정도가 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입자에 대한 네트워크 이걸 인적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OTT 사업도 하고 있고요. 커머스 사업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지식교류, 메타버스 쪽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서 공유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AI 시대에 맞춰서 가장 빨리 어떻게 보면 제품 상용화를 좀 하고 이런 것들을 AI를 장착을 좀 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업 내용은 문서 호환성, 다양한 플랫폼, 실시간 공동 편집 이런 기능의 어떤 플랫폼 사업을 거의 이제 주도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AI 쪽에 만나다 보니까 자동으로 글쓰기,
자동으로 이미지 생성, 그다음에 템플릿 생성 이런 부분들을 범용 인공지능에 이제 장착을 좀 했기 때문에 클로바 X하고도 현재 제휴를 맺고 그다음에 실제로 오픈 AI사의 챗 GPT하고 제휴를 맺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여기에 이제 장착을 좀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다. 물론 월간 구독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어떤 발빠른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어떤 수혜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휴를 맺은 것을 보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글로벌 차원에서는 챗GPT, 오픈 AI사에 그다음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하고도 제휴를 맺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 부분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 뭐 지금은 소라 영상 AI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좀 약간 퇴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미지도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자회사 쪽에 자회사의 플라이스 세워테크하고 그다음에 IMV 게임즈를 통해서 NFT 사업, 그다음에 이쪽 부분의 또 사업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블록체인 관련된 어떤 신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은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자주 이제 강조를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100% 시세가 났으니까 끝이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연초부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2,000원대, 1,000원대부터 이야기를 했죠. 벌써 이제 4배, 2,000원대만 잡아도 약간 4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이제 붙죠.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는 이유는 차트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라가지 않으려면은 이걸 전고점을 뚫지는 못하죠. 일단 뚫었습니다. 근데 조정이 들어왔어요. 조정이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뭐 밀릴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어쩌요? 절반을 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의 조건을 부합을 했다. 그러니까 이 하단선을 깨면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뭐 온바닥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제가 항상 이야기를 좀 하죠. 그래서 한번 시세가 난 것은 언제든지 조정이 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가느냐, 다시 가지 않느냐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21선과 61선의 가두리에서 탈출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제 이제 탈출을 했죠. 그래서 어제도 오후장 이제 공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소폭 갭상승의 십자 도지형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갈만한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떤 발빠른 또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상으로 약간 대장주 성격의 움직임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상승의 시점입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밴드에 오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또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라리스 오피스 먼저 살펴봤습니다. 일단 AI 자체가 여러 가지 산업과 좀 합쳐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가 문서랑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서나 이미지 그리고 템플릿까지 함께 좀 만들어낼 수 있다. 호환성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더 상승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요. 2차 상승 언제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 미리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사실 결은 폴라리스 오피스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가에서 보면 목표가를 31% 정도 높여서 좀 잡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 종목 역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면 지금 가격대도 괜찮은지 이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자, 한글과 컴퓨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오랫동안 현재 국내에 사랑받고 있는 현재 오피스 웹, 한글 전용 웹이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굉장히 그동안에는 보수적으로 운영을 좀 해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새롭게 이제 변신을 좀 시도를 좀 해야 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사업 구도처럼 약간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글과 컴퓨터의 지분 관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글과 컴퓨터는 현재 모회사, 지주회사는 아니고 중간 지주의 회사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를 지배하는 회사가 한컴 위드가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NFT 또 발행을 좀 하고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있고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 별도의 또 자회사가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의 이 아래 주요 계열사 이 부분하고 같이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좀 전에 언급을 했던 MDS 테크, 한컴 MDS를 매각을 좀 했습니다. 매각 대금이 무려 한 1,200억 정도 좀 되고 있는데 그 자금 가지고 많은 M&A 또 시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장성은 또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생성형 AI 어떤 사업들을 같이 비슷하게 좀 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구독형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글과 컴퓨터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자문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구독형 서비스로 만들고 또 다양한 협업을 또 신사업과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쌓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한글과 컴퓨터는 메타버스라든가 문서 창작, NFT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력 자회사가 사실은 한컴 MDS였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매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의아를 좀 했습니다. 주력 계열 어떤 핵심 사업을 하는 파트너사를 매각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소 이제 퇴색이 되지만은 다른 쪽으로도 집행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번 이제 시세가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은 이 21선이죠. 21선이 이제 저항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금씩 밀려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계속해서 여기서 버텨주다가 21선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21선 가두리가 탈출하는 국면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먼저 탈출하고 오늘 양십자 도징이 나오고 한글과 컴퓨터는 오늘도 약세지만은 추세 반전이 조만간 또 순환매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 타임 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3일 좀 더 늦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매매 타이밍이 2차 상승을 좀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에 오시면은 자세히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글과 컴퓨터 만나봤습니다. 결로 보자면 앞서 봤던 폴라리스 오피스와 좀 비슷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메타버스나 NFT 사업도 함께 좀 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추세 반전이 조만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나도 이런 종목들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공유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네, 이스트 소프트 다음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AI 휴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력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즈에 지금 AI 휴먼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월간 사용자 수 봤을 때 2억에서 3억 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 얼마나 더 힘을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스트소프트의 기술력을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느냐, 이런 비슷한 업체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휴먼 AI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업체,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제가 소개하는 것 중에서 보자면은 마음 AI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스트소프트를 현재 높게 이제 평가하는 이유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제휴 관계, 협력 제휴 관계가 가장 뛰어난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서비스와 함께 이렇게 이제 구동을 하고 있고 이스트소프트의 휴먼 AI 기술하고 같이 결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시아 파트너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만한 어떤 그 능력이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시는데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회사 중에 하나가 줌 인터넷이라는 회사가 좀 있고요. 잘 아시는 거 회사죠. 그리고 이스트 게임즈 비상장이지만 이스트 게임즈, 이스트 현재 시큐리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어떤 프로그램을 깔 때 R집, R툴 이렇게 압축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서 다 나오는 프로그램을 쓰고 또 이런 것들을 잘못 깔다가 항시 깔리면은 뭐 네이버 어떤 화면이 아니라 줌 인터넷 화면이 나옵니다. 그 바로 그 주인공의 어떤 인터넷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 줌 인터넷 화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색 서비스 엔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여기에 줌 인터넷과 함께 챗 GPT-4가 연동이 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포탈 사업 또 AI 사업의 기본적인 역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현재 스튜디오 현재 페르소를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 가짜죠. 현재 변사국 앵커가 실제 한 것이 아니라 AI가 직접 진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시연을 했던데 이 회사에서 시연을 좀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나와 똑같은 AI 어떤 부분들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태진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탤런트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모멘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소라라는 AI 쪽 영상이 거의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러다가는 영화를 굳이 현지 로케이션으로 찍어야 돼 카메라 없이도 영화를 만들 수 있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영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닌지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고퀄리티가 나와주기 때문에 여기서 접목하는 AI의 어떤 사업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스트소프트 부분들이 한 번은 크게 이제 시세가 났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시세가 나서 21선이 깨지면은 일단은 좀 가격적인 기간 조정이 길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가격적 기간 조정 한 달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이 재돌파되면 가능성이 많은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제일 먼저 돌파를 했고요. 이스트소프트나 한글과 컴퓨터는 아직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매매 타이밍을 잘 공략하신다면 2차 상승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인공지능 관련된 현재 어떻게 보면 세 개의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AS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으로 이스트소프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세는 이미 난 바가 있습니다. 다만 21선을 재돌파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2차 상승이 언제가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 AI 반도체, 2차 전지 쪽에서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 장 베스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대장주 격인 만큼 미리 좋은 가격대에서 주목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장 인기주 종목은 MDS테크입니다. 오후 장 흐름도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